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이제 OCT에 대한 원리와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고해 상도 가능하고 뭐 어떻게 3차원 영상 만드는지를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 해상도 개념을 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원 영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Z축이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여기가 X축인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여기가 가서 신호가 깊이별로 쭉 나온다고 했었고 스캔을 하면은 2차원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발생된 간섭 신호는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프린지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 간격이 이제 이렇게 엔벨롭을 싹 그리면은 이게 엔벨롭이 되고 이게 1이고 여기가 0이라 쳤을 때 이 0.5쯤 되는 지점을 이제 이 거리를 계산하면은 이게 FWH입니다. HM. 자, 풀 위드 하프 맥시멈이란 말인데 이제 이 맥시멈 되는 값의 반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게 이제 이 영상 시스템의 해상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엑스트리얼 레저션이라 하냐? 이제 축방향이란 한국말로 축방향이란 말인데 이 깊이 반향에 대한 영상의 해상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해상도랑 같으냐? 일반적인 우리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 보는 거는 XY 플랜이죠. 얘는 XZ 플랜입니다. 혹은 YZ 플랜인 거죠. 그래서 단층에 대한 영상의 해상도를 우리는 액츄얼 레저션이라 그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신호의 반치폭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미경 해상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레터럴 레저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트랜스버스 레저션입니다. 트랜스버스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횡방향, 이제 측방향 레저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현미경의 뭐 렌즈, 그 빛을 포커스시켜줘 그죠? 렌즈의 성능에 따라서 좌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렌즈 여기 있는 상태에서 빛이 이렇게 포커스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렌즈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요정히 포커스가 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포컬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게 포컬 포인트면은 이게 이제 않아요. 하지만은 사실은 빛이 이렇게 포커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허리처럼 요런 모양으로 여기가 이제 빔 사이즈가 가장 작아지는 부분이 포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low NA, 이제 high NA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NA는 numeral aperture라는 말입니다. numeral aperture. 뒤쪽에 제가 정확한 프레임을 이제 소개드릴게요. 한국말로는 개구수입니다. 개구수. 10개, 그다음에 있고, 뭐, 숫자 숫자이면 있는데, 얼만큼 열려 있냐? 이제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 빛이 이제 이게 얼마만큼 넓게 펼쳐서 이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자, 로우 NA 같은 경우는 입구가 좁다는 말이겠죠. 이 좁은 대신에 이렇게 길게 이제 허리가 이제 생성이 돼요. 허리 라인이 이제 빔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하이 NA 같은 경우는 입구가 이렇게 크죠. 이제, 그죠? 그래서 대신에 좁게 이렇게 더 잘록하게 허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차이를 보면 어떨까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부분의 사이즈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이에네 같은 경우는 여기 포커스 되는 이 부분이 이제 포컬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포컬 포인트, 초점, 이제 포컬 포인트인데 이게 훨씬 더 좁습니다. 그 말은 하이에네를 쓰게 되면은 이 빔의 한 점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해상도. 이 해상도는 측반향 해상도입니다. 자, 이 측반향 해상도는 일반적인 현미경에서 해상도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이 개고수, 높은 개고수의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과학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은 포커 포인트 점을 만들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우 NA 같은 경우
이제 로우 개고수, 작은 개고수 쓰면은 단점이 있냐?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서로 상대적으로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자, 그러면 노우 NA 같은 경우는 이 포컬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하이 NA보다 이제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되는 거. 얘는 요만하 치면은 얘는 이제 넓게 보이는. 그럼 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이 커지기 때문에 샤프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지는 거죠. 해상도 낮다는 말은 크기가 더 높아졌단 말이고요. 자, 근데 이 유지하는 폭이 넓습니다. 깊이에 대해서 유지하는 폭이 넓은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DOF라고 합니다. Depth of Field라고 하는데 Depth of Field 앞에 D랑 O랑 해서 DOF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을 DOF라고 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위의 간격이나 여기 간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해상도 유지하기 때문에 깊이 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요 정도지만은 여기 올라가면 이만큼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 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깊이가 뎁스 오브 필드가 짧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하이 NA는 이제 해상도가 레터럴 레졸루션이 높지만 DOF는 작다. 로우 NA는 로우 NA는 레터럴 레졸루션은 낮지만 DOF는 커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엑셀레이션이랑 그다음에 레트로레이션인지 여러분이 뭔지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엑셀레이션은 단청의 영상을 보여주는 해상도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프린지 영상에서의 반치폭을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레트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엑셀레이션을 다시 보면은 엑셀레이션은 하면 해상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반수 신호를 만드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파장을 여러 개를 막 더 쓰게 되면 브로드밴드 라이소 쓰게 되면은 이 반치폭이 이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고해상도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로우의 레트 레지션 이제 트랜스벌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측방 해상도는 렌즈 스펙에 의해서 제어되고 하이엔을 쓰게 되면은 이제 내 해상도가 높아진다. 대신에 DOF는 볼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고 로우 N을 쓰게 되면은 해상도는 낮아지는 대신에 볼 수 있는 영역은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이게 앞에서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NA는 이제 여기 정확하게 용어 나옵니다. 뉴멀 어퍼처라고 하고 한국말로 개고수입니다. 자, 용어 의미는 광학에서 영 시스템이 빛을 받아들이거나 보낼 수 있는 입사각의 특징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분의 이제 여기 각도. 자, 여기 이게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사인분의 n에서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작으니까는 n의 자체가 작겠죠. 그죠? 1인치 상에서는. 근데 1인치 상에서는 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값도 개고수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cm도일 때 NA는 0.12, 60도일 때 NA는 0.98. 요 N은 물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포컬랭 그러면 잘 보면은 7도 같은 경우는 콜랭스. 근데 포컬랭스는 이거를 F라고 하면 포컬랭스가 깁니다. 그리고 NA가 큰 거는 포컬랭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포커렌스를 가지는 것들은 개고수가 굉장히 커져서 고해상도 현상이 가능한 거고 긴 포커렌스를 가진 곳은 개고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리고 포커렌스가 길어지면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DOF가 더 길어지고 얘는 이렇게 좁기 때문에 DOF가 짧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상도를 이제 디스크, 아까 또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PSF,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으로 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점에서 이렇게 포인트 자체가 작습니다. 얘는 얘 포인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보면은 얘는 이 정도고 얘는 이 정도고
얘는 정말 샤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딱 잘라서 반치폭을 딱 잘라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해상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그럼 얘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가장 높은 내트럴 레조션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PSF 지난번에 배운 걸 가지고 이해하면은 좀 쉽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OCT에서 이제 이 해상도라는 개념이 두 가지 액션, 레터럴 레조션이 있습니다. 자, 액션 레조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간섭의 어떤 패턴의 이 간격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자, 스펙트럴 밴드위스, 소스의 이제 파장의 개수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리고 추가로 센트럴 프리퀀시 웨이브랭스, 자, 중심 파장이 어딨냐에 대해서도 좌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걸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강원의 이제 스펙트럼입니다. 여기는 중심 파장을 의미를 하고, 강원을 딱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치면, 자, 0.5일 때 요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0.5일 때 반하면 이게 이제 반치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강원의 소스의 FWH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해상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요 델타 G를 계산할 수 있는데 델타 람다가 앞에 봤던 FWHM입니다. 그리고 람다 제로가 중심 파장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뭐 관계적으로 알겠지만은 델타 람다가 높을수록 델타 G는 작아지겠죠, 그죠?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중심 파장이 람다 제로가 낮을수록 저 파장일수록 짧은 파장일수록 해상도는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강하기뿐만 아니고 OCT뿐만 아니고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현미경 같은 경우는 낮은 주파수, 낮은 파장을 가지는 이제 레이저 쓰는 시스템이 더 고해상도 영상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ow NA, 보통 OCT가 low NA 씁니다. 왜냐하면 좀 더 깊이 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고 델타 Z가 이제 빔 사이즈인 거죠. 저 데이터 Z는 빔 사이즈고 데이터 람다는 빛의 파장이고 자, B는 아까 뭐랬죠? 얘는 DOF입니다. 볼 수 있는 필드 오브 뷰로 DOF라고 그러고 델타 Z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팟 사이즈입니다. 해상도 개념이고 D가 들어가는 빔 사이즈, F는 포컬 포인트, 데타 람다는 이제 요거는 파스는 파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점 얘는 입사 빔 사이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에서 보면은 들어가는 빔 사이즈가 레이스는 레이저 빔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해상도는 좋아집니다. 레트로 해상도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보면은 큰 빔을 또 그리고 놓으면은 빔을 들어갈 때 더 좁아지겠죠, 그죠? 근데 조그마한 빔을 넣으면은 렌즈를 통과할 때 이제 각도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큰 빔을 넣는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모이는 게 더 잘 되니까는 더 빔이 사이즈가 더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소스의 반치폭, 아까 여기 이거에 반치폭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어떤 관계인지 봅시다. 자, 파장별로, 그 다음에 반치폭별로 하면은, 자, 반치폭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는 떨어집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해상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파장은 낮으면 낮을수록 해상도 떨어집니다. 요 식에 의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는 좋아지고 그래서 800대를 쓰는 게 좀 더 해상도가 더 좋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뮬레이션 아까 봤던 그 수식의 시뮬레이션 값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냥 이제 그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1300, 1350을 1550 같은 경우는 메인 750T를 만들 때는 1850을 많이 썼습니다. 왜 많이 썼을까요? 눈으로 하는데 썼던 이유는 해상도를 더 좋게 보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850에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NIR 윈도우, Near Infrared Window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700에서 한 1000 사이가 이제 1000 뭐 사이가 되는데 최근에는 NIR 1 뭐 혹은 2로도 이제 나눠지는데
여기서의 무릎수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무릎수도 적으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우리 눈알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막을 찍으려면은 각막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정체 안에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레이저 빔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눈을 통과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에 흡수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850에서 우리가 영상을 많이 찍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찍고 봤더니, 이게 그 조직살에 들어갔을 때는 흡수되고 하는 게 최근에는 1000나노미터, 1300나노미터, 1000나노미터, 1300나노미터 얘를 가지는 영상 기술들이 레이저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또 산란에 의해서 어떤 조직 인터랙션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더 깊게 많이 들어가는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제 850보다는 1000대, 1300대가 더 유니크하게 들어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이쪽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850의 해상도가 훨씬 더 좋고 물에 대한 흡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CT는 이제 해상도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현미경 같은 경우는 깊이 볼 수 있는 게 1cm 미만입니다. 500 마이크로 정도라고 했죠. 근데 해상도가 1 마이크로보다 훨씬 더 적게 나노 스케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여기는 50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사실. 근데 볼 수 있는 깊이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OCT는 이 중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을 커버하는 게 눈입니다. 눈. 눈이 망막, 그중에서 망막, 레티나, 각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더 따지자면은 더 많은 것들을 근데 소개시켜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앞에 봤던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는 타임 도메인 OCT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물리 이제 배웠죠. 시간 연령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를 움직이면서 어떤 깊이 방향에 대한 같은 간격로를 찾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최근에 최근에는 이제 타임도메인 주파수 대역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영상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센서시티, 더플로 OCT 여러 가지 기능성 OCT들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 이 자료는 이제 작년에, 이제 2023년에 이제 수업한 학생이 준비한 자료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더플로 OCT라고 하면은 OCT에다가 도플러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혈류 속도를 보는 겁니다. 자,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음파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가 우리가 스트럭처한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스트럭처한 구조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어떤 그 혈류가 우리가 사실은 영상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트 흡수도 되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어떤 신호의 변화가 계속 감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도플러 프릴 것이고 이걸 쓰게 되면은 흘러가는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는 혈류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초음파도 그렇고 OCT도 그렇고 같은 원리로 레이저를 쏘고 혹은 초음파를 쏘고 받을 때 돌아오는 frequency 정보가 바뀌는 걸 측정을 해서 혈류를 속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쓰는 원리가 거의 같은 거고요. 빛을 쓰냐, 초음파를 쓰냐, 레이저를 쓰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초음파 같은 경우는 10cm 여기 하는 거고, 근데 OCT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이 가는데 초음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OCT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해상도가 아주 많이 차이 나죠, 그죠? 깊이는 초음파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조직에 우리가 복부나 아니면은 우리가 심부 조직에 깊은 심자를 써서 높고 깊은 조직의 영상을 우리가 돋보러 보고 싶다면 초음파 쓰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얇은 조직 같은 거 본다면 OCT 도플러 써가지고 혈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신부에다 내시경 타입을 집어넣으면 OCT는 이렇게 나오고 초음파는 이렇게 나옵니다. 해안도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앰뷸런스가 멀리서 쭉 오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삐보 삐보 하다가 우리 집 앞 지나갈 때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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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가까이 있는 것은 더 가까이 들리고 멀리 있는 것은 느리게 들리는 이제 주파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주파수 변화 차이를 우리가 측정에 대한 도플러 시프트에 대한 신호를 알게 되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가 있고 그다음에 더 흘러가는 속도가 있고 우리가 각도를 알고 빛의 방향과 이런 걸 알고 그다음에 이 도플러 프리퀀시를 안다면은 이와 같이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각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각도 같은 거야 우리가 하다 보면 알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치고는 이제 쓰고 있는 파동의 중심 파장이고 코사인 세타는 이 각도를 가는 거고 n은 이제 굴절류 우리가 쓰는 조직의 굴절이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각도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게 90도가 돼버리면은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측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플러를 쓰게 되면은 어떤 레이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혈관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 가능하고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에서 암을 좀 이게 혈관 없앤다든지 암 없앤다든지 하면서 변화되는 변화들을 또 이런 도플러 가지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강은이고 광간섭 단층 영상 기법 OCT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라든지 혹은 해상도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 가질 텐데, 이건 눈에 많이 쓰이겠죠. 코냐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렌즈입니다. 렌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리개 부분이고, 이게 코냐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게 또 막 이브에 또 찍기도 해요.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뭐 풀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또 내시경 타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 합니다. 그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페퍼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내시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쓰이는 건 스킨, 봤던 그게 표피, 진피, 뭐 이런 조직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시경을 써서 뭐 콜론이라든지 인텐스라든지 또 요도 같은 것들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많이 응용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몸에 많이 집어넣는다 했죠. 왜 몸에 많이 집어넣을까요? 뭐 당연히 잘 알겠지만은 볼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시경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시경 형태로 만들기 쉬운 이유는 뭘까요? 강섬유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많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시경 같은 경우 이렇게 모터를 돌립니다. 자, 관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모터를 좀 돌리고 레이저 빔이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스캐닝 한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단층의 어떤 2차원 영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풀백 하든지 이제 푸시 하든지 해서 쭉 당기면서 이제 관안을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안의 어떤 우리가 구조를 쭉 이제 모아서 이런 식으로 3차원 영상을 우리가 획득을 하는 거죠. 푸시, 풀백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통 내시경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냐? 이제 혈관의 어떤 이제 우리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보통 파이버 자체가 사이즈가 한 1mm 내외로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이제 관상동맥 안에서 넣어서 이제 관상동맥이 이제 좁아지거나 뭐 플라그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스텐트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텐트가 잘 갔는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건 스텐트인데 선천 영상 찍으면은 스텐트가 잘 이제 고정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영상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엔도스코프 이용하는 게 스텐트를 삽입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해서 스텐트가 잘 붙었는지 잘 가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혈관 안에 이제 딱딱해지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플라그 같은 경우, 플라그 같은 경우 보면은 리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혈전 같은 경우들을 이제 왜 발생이 되는지, 혈전들을 또 없애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발생되는지,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장비들은 사실은 저희 이제 병원에도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심혈관을 보는데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폐포에 대한 3차 형성도 얻게 되고, 이 폐포 사이즈가 엄청 작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폐포랑 아닌 거랑 그런 연구도 있었고, 자,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엔도스코프였다면 이제는 손으로 들고 하는 이제 프로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어플 보면은 이제 굵어 보이지만은 안에 이제 보호하기 위한 자켓이 있는 거고 실제 안에는 엄청 작습니다. 저 레이저 빔이 요렇게 그냥 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굉장히 쉽게 이제 플렉스블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선 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레이저 빔이 여기 들어가서 스캐너를 맞고 여기서 가서 스캐너 쫙 스캔을 하는 겁니다. 요 안에 이제 렌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포커스 시키거나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붙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에 살아있는 그 각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간으로 찍으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UIUC에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같이 참여했던 제품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병원에서 쓰일 수 있게끔, 실제 병원에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코냐입니다. 각막인데 각막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층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망막 같은 경우 뭐 이 층이 어딨냐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진짜 로우 데이터입니다. 로우 데이터란 말은 프로세싱이 안 된 굉장히 그 러프한 이제 원래 데이터를 주는 건데 거기만 봐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층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때 이제 우리가 그 광량 이제 OCT가 사용이 되냐 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녹내장, 황산변박, 그다음에 당뇨병증.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너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이러면은 건강에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하는데 이제 눈에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그리고 미세혈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안자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제 안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층이 아니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여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그냥 사진에서요 그냥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층을 이렇게 싹 찍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좀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망막이 이제 박리가 된다든지 안에 무슨 공기층이 있다든지 이제 이 층의 시신경 자체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OCT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막 누구막 안전 카메라 상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망막이 박리가 되는 것들을 이제 방송 병반에서 하는 것들 볼 수 있고 또 치료 후에는 이렇게 망막 시신경이 잘 붙었구나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앞에 봤던 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영상은 여러 개 층을 확실하게 다른 컨트라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OCT 영상이 이제 눈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이는 이제 참고 더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망막 우리가 레티나 층입니다. 여러 개 층이 보이죠. 이게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면은 시신경이 박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녹내장에 이렇게 걸리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술을 받고 딱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검사 장비가 OCT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런 이제 이렇게 조직 같은 것들은 이제 맥란막이라 해가지고 여기 또 혈관들이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80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막은 잘 보이지만 요 밑에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맥락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1000이라든지 1350대역의 장파장에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하는 연구들도 많이 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작은 막을 보는 거라 생각하면은 우리의 중이도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또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막 같은 경우는 중인데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구별을 해도 중이 안에 뭐가 찾는지 어떤지 잘 볼 수 있는 이제 오토스코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층의 어떤 정보를 보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일체형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성률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핸들드 프로브 형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쓰는 연구가 이제 스킨입니다. 오늘 이제 그냥 한 가지 경우인데 이제 아티피셜한
인공 티슈입니다. 인공 티슈를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하면 우리가 인공 티슈를 막 하죠, 그죠? 그래서 인공 티슈를 우리가 어떤 버닝을 봤을 때 데이별로 딱 보면은 어떤 변화가 되는 것들이 이게 OCT로 단층으로 여기 어떤 버닝 레이저로 버닝했는데 리커버리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뭐 인공 눈에서 이제 그 건강한 눈에서 이렇게 되는데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안테어 체험버 같은 경우 이 각도를 보는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한데 이 각도로 OCT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건 조리개고 이제 아이리스고 이제 각막인데 이 아이리스의 각막 이 안테어 체험버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질환들과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들, 조직들, 그 다음에 이 각막의 층이 이런 것들도 OCT로 굉장히 고해상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각막을 깎는 이런 것들도 OCT로 얼마큼 깎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OCT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치주. 뭐 이게 그 우리가 뭐 이제 뼈도 찍습니다. 근데 많이 깊이는 못 보고 또 치아 같은 경우는 에나멜층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주가 있는데 뭐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에나멜층이라 뭐 보호해주는 층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주스를 먹게 되면은 뭐 파괴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데미지가 갔다든지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OCT로 이제 같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들이 지금 현재는 치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 아까 그 첫째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이제 큽니다. 마켓이 그 머니가 엄청 크죠. 그래서 좀 더 어드밴스드 기술로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이만한 형태에서 반도체 칩으로 굉장히 작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건 아직 완성 형태가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들어가는 광학계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작은 50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칩으로 구성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총 형태로 딱 가지고 폰 헤드폰 형태로 또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휴대폰 나중에 기능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셀폰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또 최종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이제 그 2024년에 이제 의학물리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학생들이 발치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제 바이오메디컬 영상에 대한 굉장히 큰 시장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사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의료 분야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생각을 체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다른 수익성이나 아니면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자, OCT 같은 경우는 단층을 굉장히 얇은 막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좋으냐? 디스플레이라든지 어떤 회로기판이라든지 용접 프레임 이런 것들을 아주 얇지만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가 패널이 있는데 패널이 사실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널이 그냥 한 개 유리만 있는 게 아니고 LED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층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그냥 이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분량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분량을 줄이는데 어떤 분량들이 있냐? 층에 어느 면지가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이 간격 자체가 이게 채뭐 500 마이크로가 안 돼. 그러면 얘가 먼지가 거의 한 2, 3 마이크로 정도, 뭐 10 마이크로 정도, 10 마이크로 정도 더 마이크로 되는 건데 이제 구별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얘가 어느 공정에 첫 번째 깔고, 두 번째 깔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까는데 어디서 이제 공정에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 클리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예전에 LCD 뭐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 이 OCT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정 라인을 넣습니다. 공정 라인 넣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여기 먼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나 네 번째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클리닝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다시 좀 검사하고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쫙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량률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있는 이제 그런 검사 장비로 비파기 검사 장비로 이제 많이 됩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잘라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로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해로기판이나 이렇게 어떤 용접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OCT로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두 문제를 봤고, 자, 개고수에 대한 설명. 개고수는 뉴멀 어퍼처라고 해서 NA라고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광학에서 빛을 받아들이거나 보는 입사각의 특징을 가진 무차원수. 자, 그리고 개고수가 높을수록 축반의 해상도가 커진다. 어, 자, 알맞은 것을 두 개로 했으니까는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직경의 빔과 높은 개고수를 활용하여서 고해상도 현미경 현상이 가능하다. 빛을 받은 입사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개고수는 높다. 어, 개고수는 입사각과 렌즈가 작동하는 동작하는 매개체의 굴절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하다. 자, 답은 이렇습니다. 자, 광학에서 빛을 발하거나 보내는 것을 입사각의 특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도랑 이 각도에 따라서 뭐 사인 이렇게 정의된다 했죠. n에 있는 거죠. 이거는 굴절율이고. 그래서 입사각의 특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개고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 개고수가 NA가 높을수록 측방 해상도는 작아지죠. 작아지면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커진다가 아닙니다. 작은 직경의 빔 직경과 빔 시사빔과 높은 개고수를 활용하여서 고해상도 가능하다. 자, 아까 직경 얘기했죠. 직경이 높을수록 가능한 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표 자체가 틀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직경의 빔과 높은 객을 사용해서 고해상도 현미경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을 받아들이는 입사각 크기가 작을수록 개고수 높다. 자, 입사각이 클수록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니까는 개고수가 높습니다. 개고수는 입사각과 렌즈 동정하는 거요 계산하다. 네, 입사각과 렌즈가 동정하는 매개체의 굴절을 이용해서 자, n은 사인 세타라고 했죠. 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